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도임만 가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에 대한 온 나라 인민의 열렬한 그리움과 영생 축원의 마음이 4월의 이 강산에 뜨겁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혁명 이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역사의 온갖 풍파를 헤치시며 자주 자립 자유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연대와 세기를 이어 오늘도 찬연히 빛나고 있습니다. 조국과 인민, 인류와 역사 앞에 쌓아올리신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며 김일성 조선의 혁명정신, 애국정신의 발원지로 빛을 뿌리는 유서 깊은 만경대로 우리 인민의 담없는 흠모의 마음이 끝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해방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저국에 개선하신 때로부터 지난 72년간 우리 만경대를 방문한 참관자들의 수는 1억 4,069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도 1,469만여 명이 우리 만경대를 찾았습니다. 오늘도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만경대를 찾았는데 전시된 사적물들과 사적 자료들을 돌아보면서 천재적 예지와 탁월한 용도력, 거명 풍모를 천품으로 지니시고 한평생 오로지 저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 일가의 거기한 생애를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참관을 통해서 각계층 근로자들은 조선의 새범도,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창창한 미래도 바로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유서 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경대에 오면 이 사양가의 선율이 제일 먼저 우리 격정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항일 전의 그날로부터 발스거렁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직하시고 즐겨 부르신 사양가, 바로 이 노래에 빗긴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생애는 우리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아들 딸들에게 숭고한 저국의 참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지만 여기 망경대 고향집은 위인의 생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소박하고 수수한 처가집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저 하늘이 태양을 알듯이 한 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민뿐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아는 혁명의 성지, 태양의 성지입니다. 이제 모지않아 태양조를 맞으며 성신 성화지구와 버텀강 강한다락지 주택구에 새 집들이 경사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날이 날마다 커가는 모든 행복,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문화정서 생활기지들에서 넘쳐나는 우리 인민의 만복의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바로 만경대의 이 춘연아준 고향집을 떠나 생각할 수 없는 곳임을 다시금 새겨안게 됩니다. 만단 사연이 깃든 여기 만경대 고향집 사름문의 소니까 오보이 수령님께서 해고록 세계와의 도불어에서 소중한 추억을 담아 쓰신 구절들이 눈에 오려옵니다. 이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직하고 고향을 떠날 때에는 모두들 나라를 찾고서야 돌아오겠다면서 씩씩하게 살인문을 나섰지만 그들 가운데서 저국으로 돌아온 것은 자신뿐이라고 뜨겁게 쓰신 구절. 정말 만경대 혁명 일가의 이 위대한 애국 애민 애족의 가풍이 오늘은 온 나라 가정의 가풍으로, 조선의 가풍으로 끝없이 빛나고 있음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자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열달과 위대한 장군님 탄생 80돌을 맞는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의 해, 새로운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알곡 생산 목표를 점령할 열이 안고 각지 농업 근로자들이 봄철 영농 작업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사리원시안의 농업 근로자들은 자기 고장의 지대적 특성과 기후 변화에 맞게 변모판 씨 뿌리기를 과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변모 씨 뿌리기에서는 천연공주소 둘레 방부 장치를 철저히 해주고 변모 씨 뿌리가 끝난 후
50평단으로 사방 분장치기 그래서 모판하는 온도 2 내지 3도 높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육길이 올해 재해성 이상에 대처할 수 있게 모판 기율을 10 내지 15일간 앞당길 수 있는 기사 쿤모 재료를 70불 이상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평당 씨 뿌림량을 기준대로 튼튼한 번물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 토양은 재련강을 끼고 있어 해야성 충족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농장들에 비해 토양의 습도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판 사이 물고랑치기를 20cm 이상 보장하고 영배수로 체계를 철저히 세워서 비가 와도 비물이 쭉쭉 빠질 수 있게 도랑치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기를 진행한 지 3일 만에 해비 침률이 가장 높은 시간에 방막을 벗겨서 전면 환기를 시켜줘 모판에 습기를 날려보내는 식으로 모판의 습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총단군 청정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도 기후 조건과 벼 품종별 생육기를 정확히 타산한 데 기초해서 벼모판 씨 뿌리기를 일정 계획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해간 긴쌍모 기르기에 의한 반모를 도입해 보니 본답에서 모살 기간이 거의 없고 절이 아지를 석대 내지 넉 대를 가지고 나가니까 이삭 수확부가 충분히 진행돼서 알곡 수확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앞으로 전면적에 반모를 100% 도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종자 처리 단계에서부터 긴쌍모를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키워내고 모판 완전가 재료를 충분히 준비한 상태에서 뿌리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모든 잡반원들이 반모의 울성과 씨 뿌리기에서 나서는 기술적 요구를 잘 알고 그에 맞게 씨 뿌리를 깐지게 나가고 있습니다. 랑랑구역 송남협동농장에서는 과학농사 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미래 생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밀 상태를 보게 되면 가을 밀은 대살이 시기가 끝나고 봄 밀은 아지 치는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그에 맞게끔 이런 이삭별라 아지비를 빨리 줘서 생육 조건을 보장하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복합비료와 함께 탄산화 영양의 강화제 옥토 1호를 위주로 해서 현재 4회 입도 비료 주기를 과학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한 대 내지 2대 아지가 더 많아지고 현재는 1,500대 이상으로 지금 아지 수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결국 잎색도 달라지면서 영양 상태가 확실히 개선됐습니다. 최근 많은 단위들에서 온실 남새 생산을 높은 수준에 끌어올리기 위한 좋은 재배 경험들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평양 온실 농장의 경험은 남새 생육의 효과적인 용량액과 탄산화 영양 강화제를 적극 이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남새 생산량을 늘리는 데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탄산화 용량액을 우리는 이용 많이 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뿌리 활성이 잘 됩니다. 이 요루 용량액을 쓸 때보다 이 탄산화 용량액에 탄소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뿌리가 우선 많이 내리고 길다 나니까 뿌리 많이 내리니까 남새 용량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기에 탄산화 용량 강화제 옥토이로하고 닭배설물을 섞어서 만들어서 쓰는데 땅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면 땅이 비옥해지면서 땅이 다 부슬부슬해지고 구듬률이 적어지고 그다음에 잎에다 분무해주면 잎에 직접적으로 먹으니까 이 용량 생장이 좋아지고 이 어이나 열매작물 이 잎남새도 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면적에서 1.2배니까 수확고가 올라갔습니다. 영양물질 흡수를 촉진하는 데 힘을 넣으면서 사입으로 재배를 잘해서 온실 남새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만경대구역 남새 온실 종업원들의 경험 역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온실에서 구루바꿈을 많이 하면서 비료를 많이 쓰다 나니 토양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나니 작물을 심었을 때 머살이도 잘 안 되고 충화도 심했고 잘 자라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을 없애자고 토양 위험도가 많이 축적되는 토양 겉면에 5cm 흙을 걷어내고 고름을 내면서 생벽교를 같이 섞어서 땅을 이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물을 심으니까 머살이도 잘 되고 잎색도 좋아지고 잘 자라는 것이 정말 눈에 띄게 알렸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이나 더마더를 심으면서 사이에 양배추 같은 것을 같이 심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이와 더마더가 크기 전에 사이에 심은 양배추를 먼저 수확할 수 있어서 정말 효과적입니다. 또 어이밭에 쑥갓을 심었더니 진딧물 피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병해충 피해도 줄이고 같은 면적에서 많은 남새를 생산할 수 있어 정말 실리적입니다. 거리용 순환 생산 체계를 실현한 서구 건강건물 사업소에서는 질 좋은 유기질 고름을 이용해서 온실 남새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온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사업소에 온실 2개가 있는데 이 중간에 우리 사업소 종합축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돼지와 닭을 기르고 있는데 하루에 정적으로 집중성 배설물 250kg 정도에 사업소 실내 양어장에서 나오는 물고기 배설물 50kg에서 300kg 정도를 가지고 남새 작물의 밑비료로서는 우리 1년에 3호자 가는데 유기질 비료로서는 충분한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비료를 유기질 비료를 가지고 1년에 3호작을 해서 남새를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우리맥을 가지고 자체로 해서 이거 살처제 대용으로 입분물을 해줘서 병해충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집중식 배설물을 쓰니까 남새 작물의 생육기를 한 20일 정도 앞당기고 튼튼하고 수확고가 한 1.5배 정도가 더 높아지는 걸로 유기질 비료를 쓰니까 이게 좋은 점이 많습니다. 평방당 온실 남새 수확고를 높이기 위해서 사액으로 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1월 말에 부루를 파종하면서 그 사이에다 붉은 범무도 같이 파종했습니다. 수확 기절이 다르기 때문에 3월 말에 부루를 수확하고 뒤따라 한 달 있다 4월 말에 붉은 범무를 다 수확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개 호동에서 3호작으로 해서 1년에 7톤 정도의 남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태양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요즘 수도의 화초 생산 단위들에서는 아름답고 향기 그윽한 꽃을 활짝 피워 고리의 풍치를 돋우기 위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평촌구역 화초사업소에서는 구역 안의 고리들을 장식하게 될 화초들에 대한 비배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화단 조성에서 제일 기본으로 되는 것은 파종 시기를 제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파종을 제 날짜에 하고 다음으로 이거 조성을 또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고리를 또 아름답게 장식할 것 하는가 마는가 이런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색이 좋은 이런 꽃들을 위주로 하면서 구색에 맞게 색깔별로 노란색, 빨간색, 어울리게 흰색 이렇게 배합을 지금 하기 위한 이런 이제 형성안을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량 활성 촉진제들을 많이 적용해서 그 하초들이 용량 상태가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꽃이 커지며 꽃색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효송화, 베르베나, 꽃냉이를 비롯해서 이거 키 낮은 하초들로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지금 금조나 해바라기에 이르기까지 화단 조성 계획에 따라 부류별로 키우고 있습니다. 뜻깊은 4월을 맞이한 수도 평양의 곳곳마다에 아름다운 봄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올해 봄철 시작은 빨리 됐지만 최근에 북쪽에서 들어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해서 꽃 피는 시기는 평년에 비해 볼 때 3 내지 4일 정도 늦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동강물 아름다운 만경대의 봄으로부터 시작된 내 나라의 봄은 여기 대동강반에도 유다른 정서와 이채로운 풍치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매일 대동강반을 걸어서 출근합니다. 출근할 때도 걷고 퇴근할 때도 걷는 길이지만 항상 대동강에 나오면 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말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해마다 봄이 오는데 정말 매해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우리 대동강인 것 같습니다. 나날이 문명해지고 나날이 좋아지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다 비껴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을 맞아서 우리 평양이 더욱 아름다워진 것 같습니다. 앞에는 이 김일성 광장이 있고 이 보다시피 뒤에는 이 주차장탑이 있는데 이 여기서 이 꽃을 바라보다니 막 기쁘고 아름다운 이 배경으로 해서 이 사진을 한 장 남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고리 한복판에 사실 꽃구경을 나왔댔는데 사람들이 새겨복을 입은 저만 보는 것만 같습니다. 대동강반을 따라가느라면
오늘도 옛 모습을 거의 간직하고 민족적 정치를 한껏 덧구는 련광종과 대동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동강의 유정한 흐름과 조화를 이룬 범풍경을 그림에 담아가는 이들은 중앙미술창작사의 미술가들입니다. 4월의 봄을 맞이한 우리 대동강을 화폭에 담고 싶어서 며칠째 나왔는데 저희 작은 화폭에 담기에는 너무도 우리 대동강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오늘처럼 빛내주신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감사의 정이 이 가슴속에서 막 넘쳐납니다. 평양의 대동강을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이제는 식당대 대동강호를 모르는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대동강의 푸른 물결 위에 떠있는 종합봉사선 무지개호와 식당배 대동강호의 봉사자들도 범풍경에 심취된 손님들에 대한 봉사로 여느 때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민에 대한 사랑이 하늘 같으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평양의 대동강에도 인민을 위한 유람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결시하시었습니다. 군활의 순간 뜻을 받으시어 경례하는 청수동지께서는 현대적인 식당배가 대동강을 오르내리며 인민들에게 봉사를 하게 되면 평양의 모습이 더욱 이채로워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운용에서 나서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뜨거운 사연이 깃든 배에서 우리 배를 타고 즐거운 휴식을 한때를 보내는 인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식당배 대동강호를 타니까 이 평양의 명소들과 이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한눈에 바라보입니다. 이 진짜 배를 타고 강물에서 바라보는 느낌이 정말 유다롭습니다. 이 대동강호의 맑은 물에 마음을 푹 잠그고 평양수의 아름다운 경치와 대동강호의 운치를 한껏 맛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정말 대동강호의 특별한 매력 같습니다. 대동강의 아름다운 풍치는 이 자연의 계절이 펼친 것이라고만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 당에서 우리 인민에 대한 다심한 사랑과 우정으로 끝없이 펼쳐진 것이어서 누구나 다 이 대동강을 거닐고 싶어 한다고 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염원이 모두 꼽히는 이 그런 영광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꿈과 이상이 그대로 현실로 꼽혀나고 있습니다. 대동강반을 비롯한 수도의 곳곳마다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인민이 덧치는 노동당 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대동강반의 밤풍경도 이채롭습니다. 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태양주를 맞으며 여기 대동강반에는 더욱 화려하고 이채로운 야경이 펼쳐지게 된다고 합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주를 마중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열떨을 경축하는 인민의 마음을 비껴담고 대동강은 끝없이 설레이고 있습니다. 주간에 정합된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이번 주간 세계적으로 700여만 명의 감염자와 2만 8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주간 대류행병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세계적 범위에서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지배적인 비루스로 전파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하게 번져지고 또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와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결합돼서 새로 생겨난 오미크론 XE 변이 비루스가 여러 나라와 지역에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감염률이 72.2%로서 전주에 비해 대폭 증가했으며 유럽의 일부 나라들과 중국의 상해시에서도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면서 대류행병이 급격히 재확산되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에 비해서 감염력이 10% 더 강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미크론 XE 변이 비루스가 현재 영국, 이스라엘, 중국 대북, 인디아 등 여러 나라와 지역에로 계속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지금까지 감염력이 가장 높은 신형 코로나 변이 비루스로 간주돼 왔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오미크론 XE 변이 비루스가 정존의 변이 비루스들을 모두 능가하는 위험한 변이 비루스로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변이 비루스가 기존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보다 전파력이 43%도 강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9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4억 9,833만여 명, 사망자 수는 620만 1,1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 보스턴시에 있는 어느 한 건물에서 7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건물의 4층 끝쪽에서 일어났는데 바람에 의해서 불길이 빠른 속도로 번져지면서 지붕의 여러 곳을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코스타리카의 어느 한 국제비행장에서 수송기가 리륙 도중 고장이나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송기는 리륙 당시 유압계통이 불길한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로 수송기가 심하게 파괴되고 비행장의 활주로가 폐쇄됐으며 비행기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최근 남극 대륙의 빙하가 계속 녹아내려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위성 관측 자료에 의하면 3월 14일과 16일 사이에 남극 대륙의 동부 지역에 있는 12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얼음산이 붕괴됐다고 합니다. 남극 대륙에서 이번처럼 거대한 얼음산이 붕괴되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번에 나타난 현상이 기후변화의 후과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붕괴인지 그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날씨를 보면 봄철치고 아주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8일부터 전반적 지역에서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전국 낮 평균 기온이 19도 이상으로 높아졌고 또 일부 지역들에서는 기상 관측일이 최고 극기온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구름이 거의 없이 주룩해였습니다. 동서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었고 남포를 비롯한 일부 지역들에서 낮 최고 기온이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서 평년보다 8도 높았고 어제와는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동서안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이 예견되므로 센바람 주의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밤에는 지형의 영향으로 량강도, 함경북도의 대부분 지역과 평안북도 서부 지역,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룩해야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북부 지역으로 천천히 이동이오른 약한 저기압거리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런 곳으로 해서 평안북도에서 대체로 흐리고 북부 내륙 지역과 함경북도 라선시에서 개었다가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저녁과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에서는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서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평안북도 서부 지역에서 불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동해안 중부 이남 바닷가 지역에서 26도 이상으로 높아져서 함주 지방이 31도 정도로 기온이 제일 높겠습니다. 4월에 들어와서 동서안의 여러 지역에서 자주 센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지역의 모든 부문에서는 센바람 피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안가에 있는 농장들과 양식 사업소를 비롯한 인민경제 유로 부문에서는 모판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후리웃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후리에서 저녁과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안개가 꼈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동해는 주로 개이고 조선 서해에서는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